즐거운 석선영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드디어 원의 방정식 시간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학생들이 뭐 원방 하는데 좀 어려워한다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만 잘 잡아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뭐 많이 어렵거나 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선생님 강의만 잘 들어도 충분히 다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어요. 자, 원의 방정식. 우리가 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둥글둥글하고 기분도 좀, 원인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기본적인 모양이 둥그런 모양이죠. 태양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사람의 눈동자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그렇죠. 아무튼 원이라는 것은 좀 우주적인 어떤 표현에 관련된 건데 원하고 관련된 막 종교까지 있을 정도예요. 아무튼 원의 방정식. 자, 관심 있게 보도록 합시다. 자, 원의 방정식 이제 기본 형태. 어떤 거든 간에 이제 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원이라는 것은 이제 함수가 아니라서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원의 함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선 원의 방정식인데 일단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런 게 있어요. 자, 원의 방정식이 왜 이렇게 등장했느냐? 간단하게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뭐 특별히 외우거나 하지 않아도 기본 모양만 좀 알아도 금방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기본형.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는 것은 뭐냐? 자, 원점의 이야기. 원점에서 반지름이 R인 원을 좀 잡아본다면 이렇게 있겠죠, 뭔가. 자, 반지름이 R 그러면 여기가 R인 겁니다. 조금 마이너스 R, 뭐 R, 마이너스 R 그러겠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좌표가 아무거나 있을 때, 뭐 여기가 있든 여기가 있든, 만약에 뭐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라 해도 상관없고, 자, 뭐 여기든 간에 여기도 뭐 x, y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뭐 x, y로 하는 겁니다. x좌표가 무엇이든 그냥 어느 사분면에 있든 간에 그냥 x, y인 거예요. 이 원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 x좌표가 x인 것이고 여기 y좌표가 y인 거죠. 그리고 이것의 반지름이 r인 거지. 그 말을 피타고라스 쓰면 이런 말 되는 거지. 여기가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자, 요 길이 제곱, 여기 길이 제곱은 합해서 r제곱인 거지. 그 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 말이에요. 이쪽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있다면 또 수직 내리면 여기 x좌표가 여기인 것이고 여기 y좌표가 여기겠지. 여기는 대신 이제 x좌표가 음수예요. 이사면이니까. x좌표가 음수지만 요 거리를 제곱한다 그 말이 절대값 x를 제곱하는 거지. 음수니까. 근데 절대값 x를 제곱한다 이 말은 그냥 x제곱하고 같은 거지. 절대값을 제곱하나 음수를 절대값에서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결과는 같은 거죠. 제곱이니까. 이때는 음수냐 양수냐는 별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가 x, y가 되더라도 요거 제곱 그 말은 x 제곱하고 같고 이거 제곱은 y 제곱하고 같고 그 녀석이 r 제곱하고 같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그냥 이런 식이 그냥 써지는 거예요.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제곱한 게 r 제곱하고 같다. 피타고라스 내용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어느 사분면에 있든지 간에 내용이 똑같겠지. 자, 그래서 기본형이라 그래요.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자, 이렇게 생각은 바로 기본형이라고 그러고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 원의 중심이 0,0이죠. 그리고 반지름이 r일 때 이렇게 식을 쓰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것이 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되겠어요. 기본형이. 자, 원에서 중요한 것은 중심하고 반지름이에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느냐, 반지름이 얼마냐 그런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에 대해서 익숙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엔 표준형이란 건 뭐냐? 표준형이라는 것은 저렇게 생긴 건데 중심이 A, B, 반지름이 R이래요. 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자, 이번엔 중심이 A, B구만. A, B가 뭐 여기 딱 합시다. 이렇게 여기가 A, B야. A, B.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는 거야. 뭐 R인 원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것의 반지름이 R, 여기의 길이가 R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주위에 수많은 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원의 방정식 이야기인데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점들의 자취라고 그러는데 이 점을 예를 들어서 이 대표에서 이 원주위의 점을 대표해서 x, y라고 하는 거예요. x, y 알겠죠? 자,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항상 x, y라고 한다겠죠? 그런데 반지름이 r이니까 이건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 x, y가 어디에 있든 간에 여기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 r 돼야 되는 거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r 돼야 되는 거지. 그 말을 자 A, B랑
x, y. 자, a, b랑 x, y.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반지름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이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에서 a 뺀 거, x에서 a 뺀 거, 그것을 제곱하고 y에서 b 뺀 것을 제곱하고 y끼리 차에 제곱하고 그것에 루트 씌워주면 얘가 바로 r인 거죠. 반지름이. 말이 알겠죠? 자, 이것이 지금 반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죠. x, y에서 a, b까지의 거리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거리가 r이 되는 그 점들, 그 x, y들의 집합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저번에 방정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루트가 있잖아요.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 녀석이 바로 r제곱 이런 말이 생기는 거고 그 녀석이 바로 이 방정식인 겁니다. 그래서 루트를 치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표준형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써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a, b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여기 써져 있느니 r의 절대값이 r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해야 양수가 되겠지. 아무튼 r의 절대값이 반지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게 생긴 건 이제 반지름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은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이름 붙여서.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녀석이 a, b라는 게 0,0이다 그러면 0 대입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표준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대표해서 하는 말이니까 0,0 그러면 0 대입하면 결국 이거 0이니까 빼는 게 사라져서 이 모양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형도 되겠구나 그 말이야. 자, 0,0을 넣으면 어쨌든 자, 표준형 기본으로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원의 방정식은 저렇게 생겼다는 거. 제곱의 합이 r제곱 모양이다. 알겠죠? 자,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느냐, 반지름이 얼마냐. 요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형, 표준형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도 있어요. 자, 일반형은 또 뭐냐? 아까 표준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표준형이라는 것은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변형해 놓은 거고 이것은 그것을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가로를 풀어놓은 거. 자, 아까 들어가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표준형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전개할 수 있죠.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걸 풀어서 전개하고 왼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 놓은 게 요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식인 거예요. 이것을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변형했으면 표준형, 그냥 이렇게 그냥 나열해 놨으면 일반형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원의 방정식 어쨌든 일반형은 이렇게 쓰고 여기 이제 제곱의 개수가 똑같이 1입니다. 물론 여기 개수는 2랑 2 그럴 수도 있어요. 2가 있더라도 양변에 2씩 나눠버린다면 1로 바뀌는 거겠지. 그래서 개수가 있는 것은 나눠버리면 사라지니까 일단 이렇게 1일 때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게 일반형이다. 일반형인데 ax 있고 by 있고 상수항 다 정리한 값이 c예요.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항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자, 이것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다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얼마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있을 때랑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랑 어떤 관계가 있나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준형으로 좀 바꾸는 것을 잠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이제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변형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 x가 있는 것끼리 이렇게 따로 쓰고 y가 있는 것끼리 자, y제곱 더하기 by 쓰고 자, 그러면 상수항은 저희 반대쪽으로 좀 넘겨서 마이너스 c라고 넘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바꿀 거라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개수가 이럴 때 요거 절반의 제곱을 더해준다겠지. 절반은 2분의 a인데 그것의 제곱이니까 4분의 a제곱 더해주면 그것이 완전 제곱식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4분의 b제곱 더해주면 돼요. 근데 4분의 a제곱, 4분의 b제곱을 더해줬으니 우변에도 더해줘야 되니까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는 과정에 자, 요 녀석이 이제 정리하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인 것이고 자, 오른쪽은 이제 통분해서 정리하면 4분의 하고 4시니까 이거 4분의로 좀 바꿔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4시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과정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는 또 다시 우리가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좀 모양을 바꿀 수도 있겠지. 자, 여기 4라는 건데 4를 조금 바꿔서 여기 이제 이렇게 루트라고 좀 바꿔주고 4는 또 제곱근 2로 써서 이것을 제곱한다라고 말을 바꿔도 되겠지. 이렇게 모양을 좀 변형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으면 이 모양이 일반형 모양이 지금 이렇게 변형된 거야. 지금 거꾸로 이 녀석을 전개하면 다시 제가 되는 거죠.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표준형하고 좀 비교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뭐라겠어요? 원의 중심이 자,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죠. 마이너스 2분의 a. 자, 그 녀석이 바로 중심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a.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b. 알겠죠? 표준형으로 따지면 이런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거기가 바로 원의 중심의 좌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을 때는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자, 마이너스 2분의 a 그렇게 하면 바로 그게 중심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중심의 y좌표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그렇다 그 말이고 반지름이 얘가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제곱을 아까 바꿔놨죠. r 제곱 그러니까 요 녀석이 반지름인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양수예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물론 이제 여기 값은 뭐 의미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양수 부분이죠. 어쨌든 요 녀석이 반지름 부분이구나 그 말이에요. 즉 요게 지금 반지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의 반지름식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표준형으로 매번 바꾸기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중심의 좌표 이렇게 외워두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거다는 거 외워두고 자, 이때 이제 반지름은 보세요. 2분의 여기 루트 씌우고 a제곱 b제곱 썼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빼기 4시 우리가 방정식에서 무슨 판별식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자, 아무튼 비슷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막 그랬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죠. 아무튼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시 자, 여기다 이제 넣어서 이것이 반지름이다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중요한 표현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걸 해결할 거기 때문에 좀 외워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의 일반형의 특징 자, 원의 방정식의 특징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다. 자,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이 같다 그 말이야. 자, 물론 1이라는 뜻이 아니라 1이 아니어도 똑같은 숫자일 때 그 말이야. 똑같은 숫자일 때 이제 나눠버리면 1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xy 항이 없다. 자, xy 있는데 xy라는 항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때가 저게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작은 거지만 잘 기억해 두시고 아무튼 일반형으로 써졌을 때 이런 것이 이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중심의 좌표 반지름이 무엇인가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바로 반지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뭐 실제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살짝 연습을 좀 해본다면 자, 중심이 마이너스 2,3 반지름이 3인 원. 자, 저런 것은 중심의 좌표가 써지고 반지름도 나왔으니까 표준형에다 바로 넣으면 되겠죠. 1번식은 그냥 바로 쓰면 돼요. 그냥. 자, 중심이 마이너스 2, 그러면 플러스 2라고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는 반대로 플러스 2. 그 다음에 3 그러면 3은 y 마이너스 3 쓰면 되고 이렇게. 반지름이 3, 3의 제곱을 써주면 돼요. 3의 제곱은 9로 바꿔 써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2, 3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면 되는 거예요. 표준형으로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심이 3,1이고 점 6,0을 지나는 원을 그랬어요. 자, 중심이 3,1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3,1이니까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3,1이 중심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이제 반지름의 제곱이 써지는 겁니다. 자, 반지름만 미확정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원의 방정식이 6,0을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자, 6,0 그 말이에요. 6,0이니까 y 대신에 0 내야지 이렇게. 자, 6,0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 소리야. 자, 6 빼기 3, 3의 제곱 9지요. 9 더하기. 자, 0 빼기 1, 마이너스 1의 제곱 1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r 제곱인 거지? 그래서 얘가 바로 10 그 말이야. 자, r 제곱이 10. 여기가 10 그 말이니까 10이라고 바꿔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때는 이렇게 써졌을 때 이 방정식의 반지름은 10이 아닙니다. 10이라고 써지면 얘는 루트 10의 제곱하고 같아서 반지름은 루트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표준형으로 중심이 써져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표준형식에다가 넣어서 찾으면 되겠다. 자, 이번엔 이렇게 써지면 이제 일반형이라고 했죠.
일반형인데 여기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1이 아니면 2로 나눠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일반형이 있을 때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아라 이렇게 물으면 아까 그 배운 내용을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2로 나눠야죠. 2로 나눈 다음에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2로 나누니까 4x고 2y고 빼기는 0. 자, 2로 나눴을 때 모양이 이럴 때 자, 이제 중심의 좌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중심의 좌표 자,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a a라는 것은 x의 개수를 말해요. 요거 그 말. 마이너스 2분의 a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b는 y의 개수 2 그 말이에요. 이 녀석이니까 다시 쓰면 요거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2 컴마죠. 얘는 마이너스 1. 자, 얘가 중심이다. 원의 중심의 좌표.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반지름 구해야지. 반지름은 이제 r이라고 써도 됩니다. 반지름은 뭐냐? 반지름은 공식에 따라서 2분의 그렇게 써요. 루트 씌우고 a제곱은 x의 개수의 제곱이 16이죠. 그다음에 더하기 b제곱은 y의 개수의 제곱 4 빼기 4c. 자, 빼기 4c인데 c가 지금 마이너스 2예요. 4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인데 빼기니까 플러스 8로 바뀌겠죠. 이것이 바로 반지름이라는 거.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28은 2루트 7이죠. 28은 루트 28에 그것의 나누기니까 루트 7 되겠어요. 자, 그것의 반지름은 루트 7이다. 그렇죠? 자, 공식에 그대로 반지름 공식에 넣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세 점인데 여기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찾아.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제 그냥 무슨 원의 중심에 대한 그런 표현이 없죠. 그냥 세 점만 주어졌어요. 세 점만 주어질 때는 일반 형식에다 넣으라는 뜻입니다. 자, 일반형이라는 것은 원의 방정식을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는 0.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생각해서 이 녀석이 저기 지나면 되는 거예요.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입할 때도 0, 마이너스 이런 게 좀 편한 거죠. 저런 거 이제 빨리 대입하면 되겠죠. 0, 마이너스니까 x 대신에 0 넣으면 되겠죠. 0이 0. 자, 0 넣으면 x는 사라질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1의 제곱 1이죠. 그걸 쓴다면 1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사라졌죠. 0 들어갔으니까 요거 1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아니 마이너스 1 들어갔죠. 마이너스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 자, 이런 식이 하나 생겼어요. 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2,1. 자, 2,1도 대입해야 돼. 2,1 넣으면 4. 얘는 이제 1 들어갔으니까 5죠. 합해서 5. 얘는 2a 1b죠. 네. 2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거기다가 5를 더한 게 0이니까 이 녀석은 또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것도 이제 넘기면 아예 그냥 넘겨서 쓴다면 얘도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자, 연립방식 풀 거라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 자, 4, 마이너스 1도 대입해야죠. 4의 제곱 16, 2의 제곱 17. 얘는 17입니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 넣을 거예요. 자, 4, 1 넣으면 이제 4 들어갔으니까 4a 마이너스 b죠. 4a 마이너스 b 더하기 15요. 여기가 지금 17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7. 자, 이렇게 생긴 세 개의 연립해서 이제 풀기 그 말이에요. 자, 이걸 풀려면 아무거나 좀 사라지도록 하면 되겠죠. 뭐 여기 식에서 뭐 a를 없앤다거나 뭐 아무거나 없애면 되는데 여기 같은 거 뭡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c 마이너스 b 더하기 c 여기 이제 똑같이 여기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자, 똑같이 생겨서 요거 자리에 그냥 바로 넣어버리면 돼요. 요 값 자체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말이에요. 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되려면 a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겠죠. 바로 그냥 a 값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왔습니다. 자, a 값은 찾았고요. 네, 찾았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4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넘어가면 플러스 8 여기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식 이제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이런 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입해서 a 대입해서 넘기면 플러스 3이 돼서 b 더하기 c는 3 그 말. 자, 이 두 개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 더하면 2c가 되겠고요. 2c가 2니까 c는 또 1 되겠죠. c가 1이면 또 b는 2가 되는 거지. 자, b는 2, c는 1.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서 그것을 이제 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이제 그대로 넣으면 저 방정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 b는 2니까 2y, c는 1이니까 더하기 1은 0.
자, 이렇게 생긴 어떤 원의 방정식이다 그 소리죠. 자, 이것에 이제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을 찾으라는 거죠. 자, 반지름 R은 하고 R은 바로 쓰면 돼요. 2분의 반지름 공식 루트 씌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16 더하기 B제곱 4 그 말이에요. 빼기 4C. 4C라는 것은 요 C의 4배를 빼는 거니까 4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 됐어요. 자, 이것은 4 빼기 4 사라졌고, 루트 16은 4죠. 2분의 4니까 2가 됐네요. 자, 반지름은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4파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으로 이렇게 점 3개가 지나가는 점이 주어지면 일반형식에다가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 공식에 대입하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내용 중에 원의 반지름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아까 이제 일반형 중에 반지름식이 이런 게 있었어요. 2분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4C. 자, 일반식의 반지름식이 이렇게 생겼죠. 요게 이제 반지름인데, 자, 원에도 판별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원의 판별식.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그랬죠. 원에서도 판별식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요 값이 0보다 크면 실제 원이다. 요 값이 0과 같거나 작으면 원이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 값이란 것은 지금 반지름 공식에 있는 여기를 말합니다. 아까 일반형 그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죠. 여기에 요거 말이죠. 요 안에 거. 자, 요 녀석을 우리가 원의 판별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이 만약에 저게 이제 판별식이라고 합시다. D라고 합시다. 저 값이 D라고 했을 때 그 D 값이 0보다 크다 그 말은 여기가 양수다 그 말이야. 여기가 양수라는 것은 실제 실수죠. 실수고 어떤 크기가 있는 원이다 그 소리야. 그래서 이때는 실제 원이다 그래요. 실제 원. 만약에 여기가 0이 돼버리면 어쩌냐? 여기가 0이라는 것은 뭐야? 2분의 루트 0. 즉 2분의 0은 0이죠. 반지름이 0이다 그 말이야. 반지름이 0이다 그 말은 원이 없다 그 말이야.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만약에 얘가 음수다. 마찬가지죠. 얘가 음수라는 것도 실수가 아닌 허수잖아요. 허수다 그 말은 실제 존재하는 원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거 두 가지는 원이 아니다 그 말이야. 원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원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원의 판별식입니다. 자, 요 판별식 잘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실제 저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원의 판별식을 연습하는 문제. 자, 방정식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 원의 방정식 형태죠. 저 녀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 원을 나타내라 그 말이 실제로 원이 되어라 그 말이야. 이 녀석이 실제로 원이 되려면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것은 원의 판별식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의 판별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원의 판별식 D를 써야죠. 자, 판별식 뭡니까? A제곱이 X의 개수 제곱이죠. K제곱 더하기 B제곱은 Y의 개수 제곱이에요. K-2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라는 것은 여기 상수항식인데 이곳에 4배를 빼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쓰면 4배의 마이너스 K 더하기 2상.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자, 이것이 판별식이에요. 원의 판별식인데 실제 원을 나타내도록 해라. 원을 나타낸다 그 말이 실제 원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겠지. 자, 이 부등식의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K제곱 2K 제곱이죠.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4K가 보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4K 여기는 플러스 4K를 정리하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4K 사라졌어요. 그다음에는 4 2의 제곱 4에서 빼기 4, 3, 12. 자, 4에서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8이죠.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로 나눠지면 K제곱 빼기 4고요. K제곱 빼기 4인데 2의 제곱은 합차죠. K 더하기 2, K 빼기 합차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것의 2차 부등식이잖아요. 자, 2차 부등식 작은 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리고 2보다 크다. 자, 이거 또는 그래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커라. 이렇게 돼야 저것을 만족한다. 그런데 자연수 K의 최소값이면 자연수 범위니까 음수 쪽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지. 자, 자연수 K의 최소값 K가 2보다 커야 되니까 자연수 K의 최소값
3 그러면 되겠어요. 2보다 커야 되니까.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의 판별식 문제가 진행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일단 원의 방정식의 기본을 좀 봤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세 가지예요. 기본형, 그 다음에 표준형, 일반형.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이 어딨나, 그 다음에 원의 판별식 또 반지름이 누군가, 이것을 그 식만 딱 보고 공식에 대입해서 바로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원의 방정식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딱 돼 있으면 관련된 걸 이용해서 나머지 원에 관련된 문제들을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